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9%, 코스닥은 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 순매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 오르다가 조금 다시 좀 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돈이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주춤거릴 때마다 우리는 물량을 좀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국제 금 가격입니다. 이게 차트에서 보는 그대로만 하더라도 최근 한 10년치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올랐죠.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렇게 모르는 이유는 돈이 얼마만큼 더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시황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봐도 별로 볼만한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늘 같은 날 별로 볼만한 종목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또 내가 뭔가 한번 찾아볼까 해서 파디비는 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그냥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다고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앞으로 조금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물량을 모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모아가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튼 돈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모든 이 지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진행할 때 과장 수혜를 받는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마 이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똑똑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기반을 이제 좀 똑똑하기 때문에 과학, 수학, 통계 뭐 이런 거 다 컴퓨터 알고리즘까지 다 동원해서 뭔가 하시죠. 그러니까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좀 객관화시켜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죠. 똑똑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딱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주식 투자 연구 하루 이틀 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이제 활용하는 걸 하는 건데 어떤 특정 이렇게 범위라고 할까요?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어떤 범위 내에서 시장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쉬워요. 이게 다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잘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 분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통상적인 어떤 시장이고요. 또 이게 만약에 요 특정 범위 내에서 시장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실제 돈을 못 봅니다. 돈을 언제 벌 수 있냐? 요 범위를 아래쪽으로 벗어날 때, 그리고 위쪽으로 벗어날 때입니다.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벗어날 때가 시장이 정말 이렇게 폭락을 할 때입니다. 공포스러워 할 때가 가장 최근에는 요게 2019년도 그 코로나 때고 그 이전에는 2008년도 그때가 될 거고 그 이전에는 닷컴 버블이라고 한 2000년도 초에도 좀 있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외환 위기라고 해서 97년도 전후에서 그때 좀 있죠. 그래서 대충 이런 주기들이 10년마다 오기 때문에 10년 주기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좀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과열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좀 매도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돈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슈퍼게임이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 보면은 책을 찾아보세요. 책을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199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 IMF 사태를 맞이하고 98년도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리가 많이 됐죠.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그때 무렵으로 해서 가끔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때마침 내가 투자를 한 거지. 그래서 2000년도나 2001년도, 2년도, 3년도 요때 딱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슈퍼개미들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유행을 해요. 왜 유행을 하냐? 그럼 그분들이 선행적으로 해서 99년도, 98년도 이때 주식을 뭐 몰빵으로 좀 투기 성향이 있어도 괜찮아요. 샀는데 그게 때마침 거기 올라서 돈이 100억이 됐다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어떻게 공시를 해서 슈퍼개미가 됐다 해서 그런 것들 요 무렵에 책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또 그 이후에 또 슈퍼개미 책들이 언제 있냐면은 그 이제 2008년도 지나서 2009년도 요 무너지죠. 미국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그 이후에 또 한 번 또 슈퍼개미라고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 돈 벌었다고 좀 하시는 분들이 언제 그 들어간 분들이 있냐면 2019년도 코로나 때 때마침 그 무렵에 돈이 좀 생겨서 투자해가지고 한 분들은 또 최근 돈 좀 벌었다고 제가 알랑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때마침 투자를 했는데 요 무렵에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큰 돈을 버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 콘트 투자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콘트 투자가 없어요. 없고 그냥 운 좋게 이때 몰빵을 했는데 돈을 벌어서 슈퍼개미가 됐대. 이게 콘트 투자 대충 요 아래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 인류 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도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지표들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전부 다 과열을 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매도해야 됩니다. 어떤 전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멀을 때 매도가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계산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잘 될 때는 뭐 과학적인 투자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볼 때는 뻔합니다. 이거 이성을 상실해서 요 안에서는 컴퓨터라는 어떤 뭔가 있습니다. 보고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모든 게 과열된 이런 시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게 없고 뭐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죠. 싸움으로 치면은 어떤 규칙이 없는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때 뭐 코로나 때 그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을 때 우리 IMF 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해야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 팔았다가 다시 이제 내가 시장에 소외되는 게 아닌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 사만한 걸로 이때까지 했던 무기 다 버리고 들어오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면 일단 진입 시점 자체가 틀리고 기다리다 마지막에 지금 던지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얼마 못 먹겠지만은 오히려 예전에 투자를 못했던 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해가 빚까지 땡겨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건 패가망신합니다. 그 공부하면 많아 이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이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도 주식 투자 실패한 거예요. 주식 투자 못합니다. 그 똑똑하다고 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는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뭐 돈이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나아가고 있는데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이런 과학적이라고 한 부분들도 다 의미가 없을 거다. 이 말씀 잠시 좀 드렸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은 우리 지금 돈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은 우리 한국은행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개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럴 여기 제가 좀 인공지능한테 시켰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M1, M2, 뭐 LF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L이라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요걸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건 한 2004년도 개발됐고요. 요건 그 이전부터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거든요. 돈이었어요. 근데 여기 좀 여기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어쨌든 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요거는 뭐 M1은 뭐 곧바로 현금이 되는 거, M2는 뭐 요렇게 해서 좀 현금성이 좀 현금을 좀 현금화를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거. 요거는 채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더 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요게 우리나라에 적힌 전체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거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는 어디까지 돼 있냐면 요게 7,411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돈이에요. 그 우리나라 별로 안 큽니다. 그 미국에서는
뭐 1년에 돈 빵꾸 나도 한 2천조, 3천조 빵꾸 난다 하는데 그 1년에 빵꾸 나는 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풀린 돈 전체 다 합쳐도 뭐 국채, 뭐 회사채 다 합해도 7,411조까지밖에 안 됩니다. 별로 안 되잖아요. 이거 7월달 기준입니다. 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그 이전부터 집계된 게 LF가 있으니까 보면은 이 보세요. 이게 한 여기 5,866조입니다. 7월 달에. 요 그 86년도 보면 한 58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90년대생 여기 될 거고 그죠? 돈이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이 50 얼마가 그 이전에도 뭘 있었지만은 5.8, 한 100배 정도 늘었잖아요. 이게 86년도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기간 동안에 돈이 100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100분의 1이 됐다. 이 말로 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00분의 1이 되었다. 100만 원이 만 원 됐다고요. 돈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렇게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모범생들 있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교 가라 이렇게 시킨 대로 공부만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FM대로 살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서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은 또 이렇게 월급을 착실하게 모아서 이렇게 이제 다음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은 애들 낳고 이제 하려면은 집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누구나 살던 그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사시던 분들 보편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보편도 교육도 그냥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 투기라고 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 그냥 뭐 저축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 나는 정상적으로 산다 생각을 살죠. 근데 이 보세요. 그 정상적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돈이 100분의 1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저축으로 모아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 항상 돈이 부족하게 돼 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가 정상적으로 살고 나는 잘 살았다가 믿고 있다가 좋은 학교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 40대, 50대에 돼서 사람 만난다. 친구 만난단 말이에요. 만날 때 돈이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기준으로서 농땡이야. 야는 뭐 다 농땡이면은 못 살 가능성이 높지만 그 중에서도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이구나. 주식, 부동산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깨달은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대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만났어요. 한 40대, 50대에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 아마 이 사람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거고 또 이 사람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돈 벌었다 저래서 돈 벌었다 이야기 듣는 자체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잘하면 그 부러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살 거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남들 하듯이 착실하게 집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그게 세상의 전부였고 인생이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쪼달리는 상황인데 친구를 보니 저놈은 맨날 농땡이처럼 놀았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야는 뭐냐면 그냥 솔직히 내 인생 자체가 뭐 숭두리째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나는 잘못 산 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러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금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다 가지지 못하면 평생을 정말 잘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불평불만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냐. 줄만은 이 불로소득같이 막 느껴지면서 사실은 이게 아닌데 지가 몰랐을 뿐인데 어떤 일이 되느냐 이래 돼요. 프랑스 시위처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하고 저 새끼는 가만히 있었는데 부자가 되네 하면서 그 불평이 사회적인 어떤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고요. 지금 네팔도 그렇잖아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의 문제 같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시스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이 노동자를 양산하는 교육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훈련을 시켜놔서 습관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그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깨닫고 이래 살면 인생 틀리는구나 생각하고 자본가의 삶을 꿈꾸는 애들이 있다고요. 아, 이거 주식 부동산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구나. 다소 불안하더라도 내가 뭘 만들어 가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건 보이지 않고 몇몇의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위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평온하게 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회는 스포트라이트가 이쪽으로 집중이 되거든. 또 간혹 만난 친구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좀 도전 정신도 우리 중국 뭐 공대 많이 간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가도 괜찮고 이런 것 좀 가르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초중 교육 있죠. 고등학교까지 좌파들이 너무 잠식을 했습니다. 교과서 완전 좌파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본가가 되어서 성공하거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다뤄줘야 되는데 노동청이 고발하고 이런 것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뭔가 굉장히 많이 잘못돼가지고 그 시스템 내에서 시킨 대로 따라한 사람을 오히려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계속 빚에 찌달리고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니까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다가 가지게 만들어서 폭력적이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 투자로 지금 주위에 아직까지도 안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니까 이 방송 보고 있겠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 집 샀어 하면은 굉장히 축하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와, 우리 뭐 대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야, 네가 뭐 드디어 집 샀구나. 몇 번째로 집 샀구나. 아이고, 잘 됐다. 나도 열심히 해서 니처럼 집 사야지. 야, 어떻게 해서 집 샀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집 샀어 하면은 야, 너 진짜 집 없이 살다가 얼마나 기뻤으면 친구들한테 뭐 카톡이나 이런데 내 집 샀어 하겠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 좋겠다. 니네 집 있네. 난 집 없는데. 축하를 안 해줍니다. 축하해줄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니는 집이 있고 난 집이 없고 비교를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축하를 안 해준다고. 돈 벌었다고 하면은 와, 어떻게 벌었니? 라고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었으니까 삐딱하게 밥 사라. 뭐 사라. 좋겠네? 뭐 사라. 뜨뜻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나는 평상시 열심히 살았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 가고 해서 뭐 학교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힘이 든데 내가 볼 땐 새끼 별거 아는 놈인데 어떻게 어쩌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서 여행 복권 맞은 비슷하게 지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돈을 버니 절반은 결국 망한다 이거야. 지금 당장은 운이 좋아서 내보다 좀 잘 나갈 뿐인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말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이 되는 이상한 그게 뭐 교육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잘 안 듣는데 가끔 우리 애들 이렇게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더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자빨 선생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진짜 학교 가서 때려보고 싶은 선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너무 이념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도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다고. 나중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돈 벌면 절대로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 가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을 내보내고 인공지능이 계속 투자를 진행할 거라서 돈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계속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뭐 과열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퀀트라든지 그런 분들, 과학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올라가서 시장이 비이성적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착실하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착실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자각을 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더 폭발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우리가 책 실어나가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눈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 눈이 뒤집혀서 주식시장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이구나 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자, 대충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이렇게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수급 이런데 매수할 게 어디 있겠냐고요. 조금 쉬면은 또 많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늘은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타임세이버를 보니까 없어. 여기에 빨간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 이야기 들은 걸로 그냥 떼우세요. 떼우고 주식 뭐 어떤 시장 대충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해서 앞으로 돈 벌면 내 자랑 안 해야지. 또 앞으로 돈 벌면 유동성 더 앞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더 폭발하겠구나, 이런 저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또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거 좀 되돌아보는,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돈 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각오도 좀 다지고 그런 거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